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무겁고 이유 없이 피곤함이 계속됩니다. 물도 충분히 마셨고 잠도 나쁘지 않았는데 왜인지 개운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와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 혹은 소변색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혹은 입맛이 떨어지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왠지 부담스럽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한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성인 중 약 3명 중 1명은 이미 초기 콩팥 기능 저하를 겪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기에는 거의 아무런 통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붓기가 생기기 전까지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릅니다. 붓기보다 훨씬 먼저 나타나는,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콩팥에 숨겨진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를 알면 병원을 가기 전에도 스스로 몸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이 떠오릅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매일 산책도 하시고 식사도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요즘 계속 피곤하고 입맛이 없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분은 단순한 체력 저하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미 콩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놀라셨습니다. 붓지도 않았는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콩팥은 아주 조용하게 망가지는 장기입니다. 심장처럼 통증을 보내지도 않고 위장처럼 즉각적인 불편함을 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미세한 변화로 천천히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와 같습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며 노폐물과 수분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서서히 막히기 시작하면 몸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피로, 식욕 저하, 소변 변화, 그리고 집중력 저하까지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 모든 증상이 너무 흔해서 대부분 그냥 넘겨버린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느끼는 피로가 정말 단순한 피로일까요? 혹은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부터 딱 30초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피로와 콩팥 이상 신호를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미리 공유해 두셔도 좋습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콩팥 이상을 피로로 착각하는지 그 숨겨진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그냥 기운이 없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정말 그럴까요? 단순한 피로와 콩팥에서 오는 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는 단순히 음식이나 수면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혈액이 깨끗해야 세포 하나하나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 노폐물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가 더러워진 상태에서 물을 계속 마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물이 흐르지만 그 안은 이미 오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가장 초기 신호가 바로 설명되지 않는 피로입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며 낮에도 계속 졸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로하면 커피나 당분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오히려 콩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카페인과 당분은 일시적으로 각성 효과를 주지만 혈관과 신장에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도 의견이 나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적당한 커피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이미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즉, 문제는 양이 아니라 현재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간단한 체크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피로가 있을 때 이 세 가지를 함께 느끼신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입안이 자주 텁텁하거나 금속마처럼 이상한 느낌이 납니다. 두 번째, 식욕이 줄어들고 특히 고기나 단백질 음식이 부담스럽습니다. 세 번째,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이 계속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속 노폐물 축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럼 그냥 물 많이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겉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필터가 약해진 상태에서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비슷한 상황을 자주 봅니다. 피곤해서 건강에 신경 쓰려고 물을 억지로 많이 드시던 분이 오히려 더 붓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콩팥은 단순히 물을 배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밀하게 균형을 맞추는 기관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걸러내고 필요한 만큼만 유지해야 합니다. 그 균형이 깨지면 피로는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정말 단순히 피곤한 걸까요? 아니면 몸이 보내는 더 깊은 신호를 지나치고 있는 걸까요? 이제 그 차이를 더 분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결정적인 신호를 놓쳤던 한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지금 자신의 상태를 더 정확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몇 년 전 60대 중반의 한 남성 환자분이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첫인상은 매우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피부도 좋았고 걸음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요즘 계속 피곤합니다. 이 말은 정말 흔하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그분 역시 처음에는 병원을 찾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비타민을 챙겨 드시고 더 많이 쉬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계속 피곤하다면 그건 정말 단순한 피로일까요? 이 질문이 상태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분은 점점 이런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입맛이 줄어들고 특히 고기나 국물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소변이 예전보다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붓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콩팥 이상은 증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가장 길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이미 콩팥 기능이 정상 대비 상당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놀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멀쩡한 줄 알았습니다. 이 말은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기 때문에 몸속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콩팥은 기능이 50% 이상 떨어질 때까지도 뚜렷한 통증을 거의 보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 발견이 어렵고 발견했을 때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부분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장기가 이토록 조용하게 망가지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생존을 위해 마지막까지 버티는 기관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몸이 무너지기 전까지 최대한 기능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증상이 늦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특성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분의 경우 다행히 더 늦기 전에 발견되어 생활 습관을 바꾸고 관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알지 못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항상 같은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어땠을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그 조금 더 빠른 시점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변화들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경고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그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작은 변화들이
콩팥 이상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호를 그냥 그런 것으로 넘긴다는 점입니다. 먼저 소변의 변화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색이 조금 진해지거나 거품이 생기거나 냄새가 달라진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물을 덜 마셔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칩니다. 물론 일시적인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며칠 이상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거품이 오래 남는 경우는 단순한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소변으로 빠져나온다는 것은 몸이 그 단백질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콩팥의 필터 기능이 이미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부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이유 없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이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보습제를 발라도 계속 건조한 느낌이 든다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를 통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전혀 연결시키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입맛의 변화입니다. 특히 고기나 기름진 음식이 갑자기 부담스럽고 입안에서 이상한 맛이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화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혈액 속 노폐물이 미각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입맛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예전보다 음식이 덜 맛있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 질문이 생각보다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신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집중력과 머리의 맑음입니다. 예전보다 생각이 느려지고 집중이 잘 되지 않으며 머리가 흐릿한 느낌이 든다면 이 역시 몸속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콩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혈액이 깨끗하게 유지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뇌로 가는 환경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치 맑은 물이 흐르던 강이 점점 탁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변화가 하나씩 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리고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놓치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변화가 지속되는지입니다. 이제 30초만 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호들이 왜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콩팥 문제와 연결되는지 그 핵심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앞으로 몸의 변화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그 근본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지금부터는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콩팥을 하나의 정수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의 혈액은 이 정수기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통과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남기고 불필요한 노폐물은 걸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콩팥의 핵심 역할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정수기의 필터가 조금씩 막히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물도 잘 나오고 겉으로는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오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콩팥 이상의 초기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에는 약 100만 개 이상의 작은 필터가 존재합니다. 이 필터들이 조금씩 손상되기 시작하면 남아있는 필터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며 버티게 됩니다. 이 현상을 보상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부하 상태인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콩팥 기능은 절반 가까이 떨어질 때까지도 큰 이상 없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초기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느 순간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금이 간 댐이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피로, 입맛 변화, 피부 문제는 왜 나타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필터가 약해지면서 노폐물이 완전히 걸러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몸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피로는
에너지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입맛 변화는 노폐물이 미각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며, 피부 문제는 배출되지 못한 물질이 피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논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초기 증상이 다른 질환과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는지입니다. 하나만 보면 헷갈릴 수 있지만 여러 개가 함께 나타난다면 몸이 보내는 방향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증상이 아니라 패턴을 보셔야 합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호들이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만약 2가지 이상이라면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 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수분 섭취의 진짜 기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지금까지의 관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콩팥이 좋아진다. 이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시느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 가지 기본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은 혈액을 묽게 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분 섭취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미 콩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물을 과도하게 마시면 몸이 그 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처리 능력이 떨어진 공장에 일을 더 많이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더 많은 피로와 더 큰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하루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나누어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은 콩팥에 순간적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조금씩 자주입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한두 모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의 물은 밤 동안 농축된 혈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녁 늦게 많은 물을 마시는 습관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밤에는 콩팥의 활동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야간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이 깨지면 다음날 피로는 더 심해집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럼 정확히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사실 이 부분은 의학적으로도 완전히 일치된 기준은 없습니다. 체중, 활동량,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기준은 있습니다. 소변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한 노란색을 유지한다면 적절한 수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진하면 부족한 상태, 너무 맑으면 과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방법이 생각보다 정확한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물을 건강하게 마시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좋다고 믿고 무작정 많이 마시고 있는 걸까요? 이 차이가 콩팥 건강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제 30초만 더 집중해 보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께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습관 중에서 콩팥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 숨겨진 습관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 하고 있는 습관 중 일부가 오히려 콩팥을 지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흔한 습관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는 습관입니다. 두통, 관절통, 허리 통증, 나이가 들수록 통증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을 습관처럼 드시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부 진통제는 콩팥의 혈류를 감소시켜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복용할 경우 그 영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점이 있습니다. 처방받은 약이면 안전한 것 아닌가요? 물론 필요할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사용입니다. 이 차이를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습관입니다. 바로 짜게 먹는 식습관입니다. 이 부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혈압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조금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염분은 몸속 수분 균형을 바꾸고 콩팥에 더 많은 일을 요구하게 만듭니다. 마치 작은 필터에 더 강한 압력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필터의 손상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너무 낮은 염분 섭취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핵심은 적정 균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부족이 아니라 과다입니다. 특히 국물 위주의 식사, 김치, 젓갈, 가공식품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염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습관입니다. 바로 단백질 과다 섭취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단백질은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육 유지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그 처리 과정에서 콩팥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충제 형태로 과하게 드시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는 주제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이미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몸 상태에 맞게 먹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흔하지만 잘 모르는 습관입니다.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 전체의 회복 기능이 떨어집니다. 콩팥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밤에 충분히 쉬지 못하면 다음날 필터 기능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습관들이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콩팥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습관 중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만약 두 가지 이상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는 음식 중에도 콩팥에 부담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정말 의외라고 느끼십니다. 이제 그 숨겨진 함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던 음식이 오히려 콩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음식, 정말 내 몸 상태에 맞는 걸까요? 대부분은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면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콩팥의 관점에서는 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과일과 채소입니다. 비타민이 풍부하고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오히려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칼륨 때문입니다. 칼륨은 근육과 신경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실제로 콩팥 질환 환자에게 칼륨 조절은 필수 관리 항목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나나, 토마토, 감자 같은 음식을 건강식으로 꾸준히 드시다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를 물에 담가두거나 삶아서 먹으면 칼륨 일부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먹느냐 뿐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많이 오해하는 것이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각종 보충제,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영양소는 결국 콩팥을 통해 처리됩니다. 즉,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그만큼 부담이 증가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그 영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는 주제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적절한 보충이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과도한 섭취가 오히려 해롭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핵심은 과하지 않게 꼭 필요한 만큼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필요해서 먹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막연한 불안 때문에 더 많이 챙기고 있는 걸까요?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가공식품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하고 편리하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염분과 첨가물이 많습니다. 이것들이 쌓이면 콩팥에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조금씩 모래가 쌓여 필터를 막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한 것은 결국 부담이 됩니다. 이제 조금은 감이 오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활해야 콩팥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행히 아주 어렵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습관이 콩팥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은 밤새 농축된 상태입니다. 이때 천천히 한 컵의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액 흐름이 부드러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천천히입니다. 급하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입에 머금듯이 나누어 마셔야 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콩팥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음식의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가 고프면 바로 밥부터 드십니다. 하지만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면 몸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특히 혈당과 혈액 환경이 안정되면서 콩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부분은 최근 연구에서도 점점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덜 먹는 습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과식은 단순히 위에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콩팥에도 영향을 줍니다.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처리해야 할 노폐물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적당히 먹는 것이 몸 전체를 편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배부름이 아니라 습관으로 먹고 있진 않나요? 이 질문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듭니다. 네 번째는 걷는 시간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콩팥으로 가는 흐름이 개선됩니다. 특히 식사 후 10-15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는 몸에 큰 부담 없이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꾸준함입니다. 한 번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30초만 더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가족과 함께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피로, 입맛 변화, 소변 변화, 이 모든 것은 몸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그때그때 확인하고 조금씩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현실적인 예방 방법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정도로 정말 달라질까요? 네, 달라집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방법을 말씀드렸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오히려 더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은 대부분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좋은 의도로 시작한 관리가 오히려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경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콩팥 질환을 진단받으신 분들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보다 의사의 지침이 가장 우선입니다. 특히 수분 섭취나 식단 조절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정확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늘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체내 수분이 쌓이면 부종이나 호흡 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지금 일반적인 관리 대상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관리 방향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경우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 두 질환은 콩팥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콩팥의 작은 혈관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혈당이 높으면 필터 구조 자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면 콩팥 기능 저하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만 관리하면 된다, 혹은 혈당만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를 함께 관리해야 콩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연구에서도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경우는 건강 보조식품을 많이 드시는 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영양소는 결국 콩팥을 거칩니다. 특히 여러 종류를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그 상호작용까지 더해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는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다른 일부는 과잉 섭취의 위험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필요한 것만 적절한 양으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갑작스러운 부종이 생기거나 호흡이 불편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즉시 확인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이때는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괜찮은 상태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혹은 확인하지 않고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 7일만 실천해도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단 7일, 짧은 기간이지만 몸의 변화를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먼저 첫째 날입니다.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루 동안 물은 얼마나 마셨는지, 소변색은 어땠는지, 피로감은 어느 정도였는지 간단하게라도 적어보십시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느낌에 의존해서 판단하지만 기록을 하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날입니다. 물 마시는 습관을 바꿉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금씩 나누어 마십니다. 특히 아침 첫 물 한 컵을 천천히 시작해 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식사 순서를 바꿉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를 지켜보십시오. 이 방법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몸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꾸준히 쌓이면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넷째 날입니다. 조금 덜 먹는 연습을 합니다. 배가 완전히 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콩팥뿐만 아니라 전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10분 걷기를 시작합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닙니다. 식사 후 가볍게 걸어 보십시오. 이 짧은 시간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몸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운동은 힘들어서 못한다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한 시작입니다. 여섯째 날입니다. 몸의 신호를 다시 확인합니다. 피로는 줄었는지, 소변색은 어떻게 변했는지, 입맛은 어떤지.
처음 기록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감각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마지막 7째 날입니다. 하나를 선택해 지속합니다. 지금까지 해본 것 중 가장 잘 맞는 한 가지를 앞으로 계속 이어가십시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오히려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꾸준히 하면 그 변화는 분명히 쌓이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7일로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몸의 반응은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다음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이 작은 실천이 왜 앞으로의 건강을 바꾸는지 그 이유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붓기보다 더 먼저 나타나는 콩팥의 숨겨진 신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피로, 입맛 변화, 소변의 작은 차이, 그리고 피부와 집중력까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은 갑자기 나빠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오랜 시간 쌓이면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콩팥은 조용히 버티는 장기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한계를 넘어서면 급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초기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내 몸의 신호를 얼마나 잘 듣고 있었을까요? 그저 괜찮겠지 하고 지나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이 질문이 건강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을 조금 더 현명하게 마시고 음식을 조금 더 균형 있게 먹고 몸의 신호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앞으로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느낌을 놓치지 마십시오. 작은 행동 하나가 다음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쌓여 삶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7일만 오늘 말씀드린 방법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몸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이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 가족이나 부모님께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에 7일 시작이라고 남겨보세요. 그 한 줄이 여러분의 변화를 더 오래 이어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중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